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동성애에 관계된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일단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로세티드 인디비주얼, 클로세티드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번역은 비공개, 말하자면 그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동성애자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면 커밍아웃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 동성애자라고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게이 호모섹슈얼이 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하지만 동성 간의 성교나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논게이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러고 또 이들 중에 일부는 크리스찬 호모섹슈얼이라는 그런 크리스찬 게이라는 그런 이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의학에서는 자아이질적 성진함이라고 불러요. 이고 디스토닉 호모섹슈얼리티 또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 동성애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관련되는 그 명칭으로 동성애 파트너, 또 동성결혼, 또 동성애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잠재적 동성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동성애자인데 자기가 아직 동성애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 근데 자기도 지금은 이성애자처럼 살고 있지만 뭔가 동성애자로서의 그런 충동, 이것이 있다는 걸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가 동성애자의 충동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에 오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 이상의 사이에 이게 이분법적인가 또는 연속적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동성애 행위는 분명히 이성의 행위가 구별돼요. 구별됩니다. 행동은, 성행동은 남녀 간의 성행위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건 구별되죠. 다른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느냐? 그 중간 단계가 양성애자인데 그럼 양성애자는 50% 동성애 이성애 하느냐? 20% 동성애하고 70% 동성애하고 이런 식의 사람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속선이냐 딱딱 구별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연속적으로 봅니다.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 사이가 하나의 스펙트럼.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어디서부터 빨간색이고 주황색인지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중간 단계가 무수히 있잖아요. 이게 스펙트럼인데 이런 동성애와 이성애자의 그 성행위의 그 내용이 이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동성애를 하고 어느 정도 이성애를 하는가. 이런 경우에 이제 평생에 딱 한 번 동성애 관계를 어쩌다 가졌는데 그 사람은 동성애자냐? 동성애자들은요, 그 사람도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그래 동성애자 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성애자들은 그러다가 만 거는 그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킨제이는 이걸 갖다 스케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이성애, 완전한 동성애, 100% 동성애, 이성애 만들고 자기가 그 어느 중간이 어디 속하는가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연구하는 학자들이 체크를 시킨 다음에 한 70% 이상 동성애자만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이성애자와 비교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었죠. 한때 그런 연구도 아주 왕성했는데 요즘은 그런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런 거 연구하는 연구비도 없고 또 연구했다가 뭔가 동성애자 듣기에 거북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막 이게 비난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손을 안 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양성애자는 이렇게 스펙트럼에 어디 속하느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중간에 50%? 그럼 양성애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섞임이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근데 또 요즘 와서는 2019년도 이런 분이 유명한 제놈 스터디 하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46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동성애자, 이성애자 섞어서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연속선이 여러 개더라 이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지금 봐서는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딱 구분하는 그런 건 없고 어떤 개인이 동성애를 얼마나 자주 하고 이성애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동성애를 벗어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행동을 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결국 안 하게 되면 가장 좋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전환하라 하는 건 어렵지만 동성애를 100% 동성애에서 100% 이성애 쪽으로 이렇게 트랜지션, 옮겨오도록 우리가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벗어나면 난 그렇게 못 살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다음 문제는요. 아까처럼 그 동성애자가 조금이라도 동성애 그 행동을 했거나 경향이 있으면 넌 동성애자야. 이렇게 얘기를 그 라벨을 레떼를 붙이죠. 그렇게 하면 동성애자 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는 동성애자가 아주 소수였습니다. 어쩌다가 동성애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아나운서하는 사람을 조사해보면 인구의 약 한 2% 정도 내외였어요. 동성애자가. 근데 요즘에 보면 4, 5% 나와요. 왜냐하면 커밍아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많이 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권 문제인 것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한 킨제이가 1948년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뻥튀기를 좀 한 걸로 봅니다. 뭐 동성애 평생에 한 번 한 사람까지 넣으니까 약 37%가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은 전적으로 동성애를 주로 하는 사람을 딱 묶어서 해보면 한 4, 5%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10%란 말이 나왔어요. 킨제이는 10%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10% 신화가 나왔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가? 숫자가 많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의 그 주장은 그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이성애자가 많으니까 그게 정상이고 동성애는 소수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동성애자도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킨제이 연구가 좀 약간 조작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이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 성범죄로 수감된 죄수를 많이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성애로 그때 감옥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인구의 무작위적 표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전반적으로 신뢰성을 잃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80년대, 90년대 와서 이제 학자들이 킨제이 보고서를 다시 조사해 본 다음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킨제이 보고서의 그 신뢰성이 아주 말씀 땅바닥에 사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킨제이 자신이 성도착자고 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자는 약 1.7%로 범위를 넓게 잡으면 1%, 4%. 근데 요즘 와서는 이게 이제 증가 중에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동성애가 우정, 이모셔널 어트랙션이나 이런 것도 다 동성애 어쩌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동성애자인가 보다 하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체크하죠. 실제로 동성애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또 한참 그 청소년 때 맞으면 성호르몬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들떠가지고요. 성적인 장난도 하고 성적인 모험도 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 사이에 동성애 흉내도 내보고 이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동성애 흉내 낸 게 이게 동성애자가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춘기 지나면서 에이 그게 아니고 난 이성애자하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보면 동성애자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체 인구 통계에 넣으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왜곡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연구를 보면 3.4%까지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랜스젠더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한 2% 보죠. 그리고 LGBT,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어떤 인구에게 많은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가, 이게 비백인에게 많고, 여자한테 많고, 레스비언이나 트랜스젠더가 여자들한테 많아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많고,
나이 들면 점점 없어지죠. 아까 청소년들 그 시기를 지나면 이렇게 줄어들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표를 한번 주의해 보시는데 이 전적으로 이성애자가 남자가 많아요. 전적으로 동성애자 또 남자가 많아요. 중간은 여자가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동성애자들 중에도 남자들이 극단적이에요. 아주 집요하고 아주 성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은 레즈비안들은 그렇게 집요하지 않고 바뀌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남자하고도 성관계하고 여자하고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한동안 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벗어나 버리기도 하고 쉽게. 남자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게 유전이 아니다는 걸 말하죠. 유전이면 유전자가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동성애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이 전적으로 남자들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레즈비안에 대한 연구가 하기가 쉽잖아요. 전적으로 레즈비안인 사람을 구한단 말이 어렵죠.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방 또 변하니까. 그렇지만 남자들은 집요하게 그 동성애를 유지하니까 연구 대상이 되기 쉽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